커피 브랜딩 1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커피용의 브랜딩 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브랜딩을 할 거예요. 핸드드립을 하는 데 있어서 브랜딩 커피를 사용하는 게 드무니까 대부분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용으로 브랜딩을 하는데, 이 에스프레소 커피용 브랜드 배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브랜딩용으로서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게 브랜더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를 선택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로부스타도 선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산도가 낮고 균형 잡힌 맛,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브라질 원두를 아주 많이 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브라질 원두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아주 아라비카의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베이직 원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페루, 멕시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아래의 원두를 보면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낮은 원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규정 잡힌 그런 대체적으로 원만한 원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 전체적인 맛, 중후함, 뒷맛을 위하여 사용되는 커피가 있는데, 달콤하고 균형 잡힌 맛의 원두를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향기와 상큼한 맛을 위한 브랜딩, 향기가 있으면서도 또 상급한 맛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중후한 바디감이 있는 그런 것으로 구분한다면, 달콤하다, 그 다음에 균형 잡혔다, 도미니카, 파나마, 페루, 멕시코 이러한 원두를 베이스로 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향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산악지대에서 재배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산이 향기를 유발하죠. 그래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에서 향기와 상큼한 맛을 유발하는, 그런데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예멘이 더 향기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산악지대에서 재배된, 그러면서 상큼하다고 보다는 바디감이 있는, 콜롬비아하고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상큼하면서도 라이트한 느낌이 있다면, 에티오피아, 케냐, 예멘은 향기가 있으면서 바디감, 바디감이 바디감 바디감의 바디감 맛. 그래서 좀 약간 묵직한, 여기서 같은 향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라이트한 느낌의 그런 바디감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 원두와 케냐 원두와 예멘은 향기가 있으면서도 바디감이 있는 그러한 아주 묵직한 느낌의 원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후함은 묵직하다.
수마트라, 술라웨시, 자바, 파푸아뉴기니의 원두가 좀 묵직한 그러한 느낌의 원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의 커피, 혼합하려고 하는 원두의 각각의 특색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브랜딩 하는데 어떠한 브랜딩, 어떠한 원두를 사용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개개인의 사용될 원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향기, 전체적인 맛, 중후함, 뒷맛을 위하여 사용하는 커피보다는 원두라고 하는 게 낫겠죠. 브랜딩의 기본적 아라비카 품종의 원두. 그래서 자연 건조다. 요즘은 빠른 시일 내에 건조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면 또 아무래도 그 향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연 건조된 아라비카 품종의 원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커피에 크레마가 약하다면 이건 좀 뭔가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 크레마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라비카보다는 로부스타 원두에서 이 크레마가 많이 나오는데, 크레마와 색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원두는 무엇인가? 스페셜 로부스타 원두다. 우리가 뭐 대부분 한국에 수입되는 로부스타 원두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저가형 로부스타이다 보니까 그다지 로부스타 하면 좋지 않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페셜 고급 로부스타 원두가 들어가면 아라비카 원두 못지않게 아주 품격 있는, 그러면서도 강한 바디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크레마의 그 추출이 잘 되어서 색상이 아주 황금색의 그러한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로부스타 원두입니다. 그래서 특급 로부스타 원두를 사용해서 크레마의 안전성을 높인다. 크레마. 그리고 우유 첨가 시 커피의 향을 강하게. 이 크레마와 우유가 만나면 아주 시너지 효과를 높이죠. 아주 고소하면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그래서 카페, 라떼, 뭐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되죠. 그래, 크레마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우유를 첨가 시에 커피 향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로부스타 원두를 사용한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용으로 브랜딩하여 추출할 때 나타나는 결점 현상과 원인이 있다. 긍정적인 현상도 있지만 부정적인 현상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향미가 약하다. 향미가 약했을 때는 로부스타 품종의 비율을 높인다. 이거를 로부스타는 향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레마를 중점을 두고
이 로부스타를 많이 브랜딩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향미가 약하다. 왜냐하면 로부스타 품종의 원두 비율은 로부스타는 1000m 이에 저지대에서 재배가 되죠. 그래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그러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산도의 그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강한, 그리고 산미가 약한, 당연히 산미가 약하니까 향미가 없죠. 그래서 브랜딩 하고 나서 테스팅을 해보니까 향미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로부스타 품종의 원두 비율이 높다. 이것을 낮춰야 됩니다. 그것도 뭐냐? 충분히 끓이지 않는 물로 추출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끓인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끓이지 않는 것은 뭐냐? 커피의 성분을 밖으로 완전히 추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끓이지 않는 물, 충분히 끓여야 된다. 그 다음에 향미, 입안에서 미각, 향기, 후각이 부족하다. 향기, 아라비카 품종의 원두 비율이 적다. 향기라는 것은 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로부스타 품종, 브라질 로부스타 품종 원두 비율이 많다. 브라질 로부스타 품종 원두의 비율이 많을 때, 그러니까 로부스타 품종의 원두의 비율이 높다. 아라비카 품종의 아라비카 품종의 원두 비율이 적다. 그러니까 향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대체해야 되냐? 아라비카 품종의 원두 비율을 높이고 로부스타 품종의 원두의 비율을 낮춘다. 그 다음에 중후하다. 라이트하지 않고 무게감이 있다. 이것은 브라질 원두의 브랜딩 비율이 브라질 원두. 중후함이라는 게 좀 묵직한데, 좀 묵직한 커피를 브랜딩 하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브라질은 뭐 이렇게 그 평이한 그런 베이직으로 쓰기 원만한 그런 원두인데, 이 브라질 원두의 비중이 많아서 그런다. 그래서 브라질 원두의 비율을 낮추고 바디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케냐, 탄자니아 이러한 것을 좀 브랜딩 한다면 바디감이 높아지고 중후함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지대 아라비카 원두의 비율이 많을 때, 저지대는 좀 맛이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거칠고 사납고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아라비카 저지대의 원두의 비율이 많으니 줄이고, 고지대의 아라비카 원두를 더 높임으로 인해서 중후한 맛을 강화하는 게 대책이다. 그리고 와인향, 이국적인 맛이, 와인향이면 이국적인 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후함이 난다.
아라비카 원두의 비율이 많을 때, 이국적인 향이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이국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평범한 본질에 가까운 그런 커피 맛을 원한다. 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와인향, 이국적인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아라비카 원두의 비율이 좀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 건조 아라비카 원두의 비율이 많다. 그러면 아라비카 원두의 비율을 낮추어야 되겠죠. 이취가 난다. 이취가 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발효된 브라질 원두를 사용했다. 발효된 브라질 원두. 발효라는 것은 껍질에 파치먼트 껍질에 묻어 있는 끈적끈적한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제거해야 하는데 이 발효된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아니면 그러한 발효된 그런 영향이 원두에 미쳐서 나타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이취감이 나는 그런 것은 발효된 브라질 원두의 그런 효과가 원두에 미쳤을 때, 그 다음에 저급품의 우간다 품종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저가, 아까 스페셜한 그런 그 로부스타를 사용해서 크레마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가격을 맞추다 보니 또 이 저가형 로부스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간다에서 생산되는 저가 로부스타 품종을 사용하면 이취감이 있는 그러한 브랜딩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딩 특성을 강화할 때 사용하는 커피 원두. 브랜딩의 특성을 강화한다. 어떤 거냐? 상큼한 맛을 좀 첨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중후한 맛, 중후한 느낌, 중후함을 강화하고 싶다. 중후하고 달콤함. 그 다음에 향미를 좀 향을 강화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긴 향미, 미각적, 그 다음에 향기적, 독특한 향기를 강화하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미각적인 향미를 강화하고 싶다. 그리고 와인 이국적인, 그러면서도 과일 향이 아주 프루티한 느낌의 향을 강화하고 싶은 강화라는 게 넣어서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와인과 과일 향을 강화하고 싶다. 본질적으로 브랜딩이라는 게 좀 약하거나 미미한 것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뜻에서 이제 브랜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화. 브랜딩을 강화할 때 어떤 것을 하느냐? 상큼. 상큼한 것은 라이트하면서도 아주 봄 날씨에 비하면 아주 봄 날씨 같은 상쾌한, 그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중남미, 고지대, 아라비카 원두. 대체적으로 남미에 해당되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중남미, 아라비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후함. 왜 수마트라와 이 만델링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중후함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가 많은데 왜 중후함? 중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적인 환경은 토양입니다. 토양이 같은 품종이더라도 모래 토양에서 자라는 커피였나, 아니면 황토에서 재배된 커피 나무였나, 아니면 화산토에서 재배된 그런 커피였느냐에 따라서 중후함이, 바디감이 달라집니다. 중후함이 아주 묵직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커피나무가 재배된 토양의 성격이 아주 미세하면서도 양분이 충분한, 그래서 커피나무가 가장 좋아하고 대부분의 우수한 원두가 생두가 생산되는 지역이 화산재죠. 화산재가 중후함을 주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의 대부분이 화산토다 보니까 수마트라, 만델링, 브라질, 산토스 대표적인. 브라질은 좀 묵직한 감이 있고 커피의 좀 본질적인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했죠. 브라질. 특히 이제 중후함을 이제 나타나고자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있죠. 중후, 수마트라, 술라웨시, 자바. 이게 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 다 이제 화산토가 이제 중후함을 나타냅니다. 이 바디감이라는 게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묵직함이 있는. 중후하고 달콤. 그 다음에 중후하면서도 달콤하다. 고급 인도 아라비카. 고급 인도. 그 다음에 자연 건조 브라질 산토스. 이게 자연 건조라는 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자연 건조여야 된다. 기계로 건조한 게 아닌. 여기서 또 이제 고급이라는 게 또 특이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향미. 향미는 미각적인 향미. 케냐,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예멘, 짐바브웨. 특히 케냐를 딱 보면 고지대에서 재배된 바디감이 또 있으면서도 산도가 높은, 왜? 고지대에서 재배되니까. 그래서 향기가 있으면서도 미각적으로 뛰어난 대표적인 게 케냐이고 또 예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향기, 독특한, 평이한이 아니라 독특한 향기. 에디오피아 에가체프, 케냐. 초보자들이 가장 원두 커피를 마시는데 시작하는 게 에가체프죠. 왜? 아주 자연적인 1차적인 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커피 맛있다 라고 하는 게 에디오피아 에가체프를 제일 먼저 마시고 나중에는 뭐 무게감이 있고 중후함으로 가죠. 그 다음에 다양한 향미, 입안에서 느껴지는 아주 여러 가지의 미각적인 향미가 강화되려면 수마트라, 만델링, 술라웨시, 이러한 원두, 술라웨시 여기 나와 있죠. 술라웨시 다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아시아에서 퀄리티, 품질적인 측면에서 좋냐?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 대부분 인도네시아는 뭐 여기저기 아직도 화산이 분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화산 옆에 커피 산지가 많은 것은 커피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토양이 화산토라 그렇죠. 그 다음에 와인, 와인 향과 과실 향을 강화하려면 에티오피아, 하라, 케냐, 예멘 이름만 딱 들어도 다 아주 그냥 맛이 좋겠다 하는 그런 원두입니다. 이처럼 브랜딩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어떤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선택되는 원두의 종류가 있다는 것. 이것은 뭐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 공개된 브랜딩의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외워서 브랜딩의 기초 작업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13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